10년 만에 최악이다. 영끌 아파트 던진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매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말씀은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영끌에서 산 사람들이 결국은 빨리 팔기 위해서 시장에 내던지는 상황이 있었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봐서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보입니다. 예, 임의경매. 경매라는 게 강제경매가 있고요.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내줘요. 그럴 때 강제경매를 걸 수 있거든요. 그때 경매가 강제경매입니다. 임의경매는요.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자도 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내요. 한 달, 두 달, 석 달째 안 내면요.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경매로 붙이면서 채권을 회수합니다. 이게 임의경매입니다. 그런데 임의경매가 여러분 보세요. 2014년 4월에 4,609건이었거든요. 2023년 12월에 3,887건입니다. 9년 8개월 만에 월간 기준 최다입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2,234건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와, 갑자기 충격이 탁 됩니다. 왜 충격이 되느냐? 이게 영끌할 때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 댓글창에서 말입니다. 제발 집 사지 마세요. 나 홀로 된 아파트 사면 그거 나중에 팔기도 힘듭니다. 그렇게 비싼 가격에 살 바에야 차라리 그 돈 쥐고 있다가 다른 기회에 집을 사세요. 집은 무조건 대단지에 로얄동에 로얄층을 사야 됩니다.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뭐 노래를 부르다 못해 목이 터지라 외쳤죠. 패닉 바잉은 안 된다. 남들이 집을 사니까 지금 집을 안 사면 앞으로 평생 살 수가 없어. 이러면서 패닉 바잉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시장은요. 계속 사이클링으로 변합니다. 사이클링으로. 절대로 말입니다. 시장은 이게 등성이만 있는 게 아니고 고개만 있는 게 계속 올라가지는 절대 안 합니다. 언젠가는 정상에 도착할 거고요. 그 정상에서는 언젠가는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는 게 바닥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선순환한다고 시장을 이해하고 시장에 들어가면 별반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 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패닉 바잉 공황 구매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자가 사람을 잡는 거예요. 제가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을 자주 쓰는 말인데 이자를 낼라 치니까요. DSR이 40%만 된다고 하더라도요. 한 달에 내는 이자가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까지 가요. 여러분 300만 원까지 만약에 이자가 간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결국은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임의경매에 안 넘어가기 위해서 하루에 말입니다. 원잡, 투잡, 쓰리잡까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와중에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와중에 쓰리잡을 하면서 버틴다? 저는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버틸 수 있으면 버텨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은 어차피 선순환 하든지 악순환 하든지 순환은 하니까요. 제가 집을 살 때도 그랬거든요. 저는 집을 5,800만 원을 가지고 9억짜리 아파트를 샀었는데 그 당시에 1998년이니까 아무래도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죽도록 일해서 갚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을 샀거든요. 잘 샀습니다. 버텨내니까 되더라고요. 진짜 힘들었지만 저는 새벽 5시에 나가서 일을 하고 책을 쓰고 그러면서 버텨냈거든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능하다면요. 당연히 가능하다면 버티시라.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너무 과도하게 받아서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요. 파세요.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계속해서 버틴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무리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요.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계속 이게 업다운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내려감이 있고 내려가면 올라감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으면 버틸 수는 있지만 너무 무리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쉽지 않거든요. 사실 말입니다. 2030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에 2030 비율을 보면 2020년 10월에 26%였던 것이 2023년에 7월에는 34.7%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게 말입니다. 세부로 보더라도요. 2023년 7월 기준으로 봤는데요. 20대 30대가 난리가 아니고요. 특히 말입니다. 30대 보세요. 30대. 30대가 아파트를 매매하는 건수가 작년 7월에 40대 50대보다 훨씬 많습니다. 1229건이니까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30대가.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시장이라는 게 무리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을 제가 기자를 할 때부터 굉장히 많이 알았습니다. 제가 진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 경험치 있잖아요. 언론사 생활 30년. 이 경험치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다들 좋아하세요. 저는 집을 살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집 사지 마시라고. 저한테 집을 사시려고 그러면 전화 한번 주시라고. 물론 그때 전화 받은 사람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무리하게 집을 사면 감당할 수가 없다. 감당할 수가 없으면 결국은 충격이 된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문제는요. 앞으로요. 앞으로 어떨까요? 앞으로 경매 건수가 여기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2024년에도요. 이 경매 건수, 임의 경매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더 어려워질 거고요. 돈을 갚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어려워질 거는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장을요. 지금 반드시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요. 떨어지는 시장이다. 대세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대세 하락이라기보다는요. 반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작년에 데드캣 바운스에 대한 어떤 일시적인 하락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내려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와중에서 진폭이 막 이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로. 진폭이 이렇게 설렁설렁 올라갈 겁니다. 설렁설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은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임의 경매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연결하신 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무식하더라도 감당을 하는 게 좋다. 뭐 하루에 투잡 쓰리잡 하는 게 무서워서 못한다. 천만에 그러면 집을 사지 말았어야지요. 저는 투잡 쓰리잡 하면서 버텨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게 결국은 시장을 이기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샀다면 무리해서라도 지켜내는 것. 저는 그것을 오히려 권합니다. 제가 미쳤죠. 물론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치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